역시나 빈말이었던 거죠. 내가 전에 말하긴 했어. 그러나 지금은 사정이 달라. 본인들이 왜 심판받았는지 잘 모르고 있고, 뭐 저희 아무래도 민주당 소속이니까 흐뭇하고 즐겁긴 하죠. 민주당이 이긴 게 아니라 통합당이 버림받은 거죠. 통합당의 그 여전히 오만한테도 6명 정도가 투표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다 판단하고 갑니다. 얼마나 주체적이고 시민의식이 높은지를 아직도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민주당이 중도 보수 영역을 차지하고 우리 사회의 경제 문제의 핵심은 아까도 말씀드린 불공정이고, 이 부당이득 불로소득의 핵심이 바로 부동산 불로소득입니다. 2년 후에는 대선이 아니고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저한테는 지방선거가 있다고 말이죠. 전에 이제 대선 경선 때도 느낀 건데요. 거기 미련을 갖다가 망한다는 걸 제가 전에 알았어요. 그래서 거기는 저희는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있고요. 실력과 실적, 성과로 평가받는 것이다 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케이. 네. 잘 지내고 계신가요? 자, 경기도민 여러분들. 자, 상품권들 조금 절차가 복잡하긴 하지만 잘 충전해가지고 잘 쓰고 계신가요? 제가 며칠 전에 제가 알고 있는 동생 어묵집. 자, 상호를 말해도 되겠죠? 부산 어묵입니다. 어묵집에 갔는데요. 가게 문 앞에다가 A4 용지로 경기도 지역 상품권 받습니다. 이렇게 딱 서툰 글씨로 매직으로 써가지고 코팅을 해가지고 붙여놨더라고요. 자, 이재명 도지사님을 응원하는 입장에서는 좀 가슴이 약간 찌릿찌릿했죠. 현재 이재명 도지사가 주도하고 있는 이 재난기본소득, 더 나아가서는 국민기본소득으로 확장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아주 어려운 시기를 맞이해가지고 이재명 도지사가 대한민국 전역으로 확장하고 있는 이 재난기본소득이라는 화두가 실질적으로 경기도에서는 한숨 좀 튀었다. 자영업을 하고 계신 분들은 정말 내가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끼고 있다. 이렇게 이재명 도지사의 재난기본소득의 지급에 대해서 찬사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재명 도지사도 언급을 했지만 자기에 대한 팬덤이라든가 자기를 응원하는 사람들이 늘어날수록 그 반대 입장에서 극렬하게 자기를 공격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이재명 도지사 스스로도 알고 있다고 자기 입으로 말을 했죠. 이재명 도지사가 이 재난기본소득이 앞으로의 그 재난 상황, 앞으로의 경제 여파의 이 초입 단계, 이제 시작 단계라고 하거든요. 이 경제 위기는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거야. 이 재난기본소득이라는 것이 조그만 어떤 해법 수단이 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현재 현장에서 자영업을 하고 계신 분들은 정말 만족하고 있는 것 같고 보람을 느끼고 있고 경기도지사 잘 뽑았다 이렇게 판단하고 계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말이죠, 또 충격적인 소식이 하나 있었죠. 우리 고돈이 오빠, 부산시장 고돈이 오빠가 또 상식 밖의 행동을 해가지고 오늘 주민들이 그렇게 시민들이 그렇게 일수고 투표에 대한 투표의 가치를 허물어버리는 그런 행태를 보였죠. 이재명 도지사처럼 말이죠, 시장실 앞에다가 CCTV를 달아놔가지고 그것 자체가 자기 스스로를 감시하는, 물론 뇌물을 주러 오거나 청탁을 주러 오거나 이런 것을 감시하는 측면도 있지만 시장실을 개방하고 이것을 스스로 감시하기 위해서 CCTV를 설치하는 그런 결단을 했다면 오늘과 같은 개판, 오늘과 같은 참담한 일이 벌어지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뭐 민주당에서는 또 제명을 한다 이런 게 있는데 치고 장구치고 이미 지나고 나서 그렇게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다행히 총선이 끝나서 망정이지 총선 전에 있었으면 민주당이 또 한번 크게 소동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은요, 이재명 도지사가 한겨레 신문하고 인터뷰한 게 있어가지고 이재명 도지사가 이번 총선에 대하는 입장, 이번 투표에 대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 그리고 2년 후에 대선이라든가 앞으로의 경기도 행정에 대해서 짧게 언급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간단하게 요약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영상 앞에서 이미 보셨겠지만 이재명 도지사는 이번 선거에 대해서 민주당의 구성원으로서 자신이, 이재명 도지사는 이번 선거를 평가하면서 이번 선거가 자기 자신은 당연히 미래통합당을 뽑지 않았다고 말을 했죠. 황교안 대표가 현재 약속을 했는 50만원 재난기본소득을 주자, 재난지원금을 주자, 이런 약속을 손바닥 지듯이 이렇게 선거가 끝나고 나서 말을 바꾸니까 이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다. 이것은 국민을 상대로 사기치는 것도 아니야. 가장 짜증나고 기분 나쁜 게 국민을 우롱했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미래통합당을 맹공격했죠. 차기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이재명 도지사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라든가 원내대표를 대신해서 경기도 도지사,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렇게
양대 정당이잖아요. 미래통합당의 이 수장들을 맹공격을 해주니까 민주당은 얼마나 통쾌했을까요? 이렇게 이재명 도지사는 민주당에 충실한 적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영원한 민주당의 당원, 영원한 민주당의 구성원이 아닌가 싶어요. 이재명 도지사가 자신이 총대를 메고 이렇게 민주당이 해야 될 말, 해야 될 이런 발언들을 대신해서 강력한 멘트를 이렇게 섞어주니까 아마 민주당이 아마 큰 힘을 얻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재명 지사는 이게 한겨레 신문하고 이 인터뷰를 통해서 이번 재난 기본소득, 영웅이라는 게 말이죠. 세기의 리더, 그 시대의 리더라는 게 이런 위기를 통해서 탄생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깨닫게 됐죠. 이재명 도지사가 터트린 이 재난기본소득이 대한민국의 화두가 되었고 그 재난기본소득 그리고 국민기본소득 전도사가 되어 있잖아요. 이재명 도지사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 관념, 이 재난기본소득, 국민기본소득이라는 관념, 현재 4차 산업이 도래되어 있는 이 한국 경제의 현실을 근본적으로 개혁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국민기본소득이다. 이것을 확고히 정착시키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면서 말도 거침없이 이렇게 자기 주장을 피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선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 재난 대응 태세 그리고 한국 정부의 이 재난에 대한 대처하는 자세가 전 세계적으로 모범이 돼서 이번에 투표에서 이겼을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도 더 큰 총선 압승의 원인은 미래통합당이 너무 국민들에 대해서 오만했다. 전혀 반성을 하지 않는다. 이거에 대해서 크게 더 의미를 부여하고 계신 것 같아요. 다시 말을 하면 이 투표에 참석하는 한 60% 정도 되죠. 투표장으로 향하는 약 60%의 유권자들은 대단히 주권의식이라든가 정치인식이 상당히 높은 사람들이다. 이런 국민들을 미래통합당은 무시를 했다. 그 무시를 한 것에 대한 대가를 치렀다. 이렇게 이재명 도지사는 이 투표 유권자들에 대한 정치인식이라든가 집단 지성에 대해서 상당히 높은 점수를 부여를 했죠. 다시 말을 하면 우리는 지금까지 어떤 정치 생리 논리라든가 역학구도라든가 음모라든가 이재명 도지사가 탄압받고 있는 이런 역학구도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고민 없이 이재명 도지사는 그냥 다수의 국민들의 집합된 여론, 집합된 정치 인식 그리고 현재 정보가 오픈되어 있는 이 세상에서 60%라는 투표권을 행사하는 유권자들의 정치 인식 수준은 상당히 놀랍다.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계시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이번에 총선의 결과는 유권자들의 상당히 높은 정치 인식 수준 이것들이 광범위하게 퍼져서 압승을 한 것이고 문재인 대통령의 이런 재난에 대응하는 자세도 있었지만 미래통합당의 오만함 이것이 가장 큰 총선 압승의 큰 원동력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신은 미래통합당의 투표를 절대 안 했다고 했죠. 한교안의 투표를 행사하지 않았다고 자기 입으로 정확하게 말을 했죠. 자신은 민주당에 투표를 했고 자신은 민주당의 당원이니까 민주당의 소속 정치인이고 지방자치단체장이다 보니까 민주당이 압승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다 이렇게 자신의 감정을 또 표현을 했어요. 다시 말해보면 이재명 도지사는 영원한 민주당의 구성원이다. 이것을 자신의 신분 정치적 성향을 다시 한번 드러냈죠. 그러면서 민주당의 정체성, 민주당의 성향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말하면 민주당은 중도 보수다. 이렇게 정확히 정의를 내렸어요. 민주당은 진보 정당이라기보다는 보수당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죠. 중도 보수당이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미래는 중도 진보당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다 보니까 미래통합당에 대해서는 아예 그냥 깡그리 무시하는 발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보수당은 민주당이고 앞으로 나와야 될 당, 앞으로 계속 성장해야 될 정당은 중도 진보당이다. 그리고 그 진보당이 앞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재명 도지사가 미래통합당, 이 보수 우익 정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거듭거듭 말씀드렸어요. 국민을 우롱한다. 국민을 개무시한다. 이런 정당은 앞으로 소멸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재명 도지사가 미래통합당에 대해서 완전히 경고의 메시지를 날려줬죠. 이것은 민주당 지도부들이 해야 될 말인데 이재명 도지사가 총대를 메고 재난기본소득에 이어서 이번 총선에 대한 평가를 냉정하고 아주 살벌하게 해줬다. 그러면서 말이죠. 가장 민감한 질문일 수도 있는 이재명 도지사의 2년 후의 정치 행보에 대해서도 질문을 했죠. 그러면서 앞으로의 2년 후 그리고 2년 전에 자신이 대선 경선에 뛰어들었었던 그 추억도 말씀을 하셨죠. 그때 당시에 너무 대통령이 되려는 욕심이 커가지고 많은 실수를 했다. 그것이 어떻게 자신에게 역풍이 불어왔는지 어떻게 크게 되었는지를 아마 웃으면서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자신이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자신의 정치적인 성과 그리고 실적
그리고 국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들을 추진함으로써 결과물로 보여주면 국민들이 당당히 자신을 어떤 정치 리더라든가 지도자로 선택하지 않을까 이런 바람을 담았죠. 다시 말을 하면 대선 경쟁에서 3년 전에 이재명 도지사가 약간 대통령에 대해서 약간 욕심을 부렸다 이런 약간 후회 섞인 발언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은 민주당 내에서도 너무 많은 욕을 얻어먹었고 민주당 내에서도 많은 정적 세력들을 양산해 버렸죠. 이재명 도지사가 이것을 너무 크게 깨달은 거야. 그래서 지난 2년을 한번 쭉 돌아보면 이재명 도지사가 민주당 내에서 반대 세력이라든가 정적 세력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습니까? 물론 이재명을 극렬히 응원하시는 분들은 약간 이재명의 이런 행태가 마음에 안 들고 약간 눈꼴 사납기도 했었지만 이것이 다 이재명의 치밀한 대권 시나리오의 한 부분이었음을 다시 한번 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재명 도지사가 말을 했죠. 2년 후는 앞으로 경기도지사라는 이런 재선이 남아있는 것이지 대선은 아직 거론할 단계가 아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재명 도지사의 이런 인터뷰라든가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면서 던져내는 약간 공격적이고 선명한 발언들을 보면서 이재명은 3년 전처럼 대권에 대한 욕망이 아주 강력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재명 도지사가 지난 3년 전에 있었던 대권 행보에서의 자신의 실수, 자신이 정치적 발언을 가리지 않고 했던 것에 대해서 자신의 판단차고 미스를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신도 그것이 후회되는지 막 하하하 웃고는 했었죠. 그리고 유시민이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좋게 평가해 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한다. 자신은 정치적 역량이라든가 실적이라든가 성과, 결과물로 자신은 평가받고 싶다. 이렇게 확고한 의지를 드러내 보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시민이가 향후 대권에서 이낙연 국무총리하고 이재명 도지사가 양강구도로 형성될 것이다. 이것을 말하면서 그러니까 대권 경쟁의 양강 구도를 설명하면서 이재명 도지사의 행정 능력을 평가를 했거든요. 이재명 도지사가 유시민의 이 발언을 들었다는 거야.